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진로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신재입니다. 예, 오늘은 학부모 진로교육, 학부모 교육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이거 뭐 앞으로 시리즈 강의를 할 겁니다만 자녀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 자녀 진로교육, 학부모 진로교육 제목 정할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수업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강의 어떤 내용의 주제는 또 자녀 진로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직접 진로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게 이제 내용상의 주제죠. 그래서 제목을 쓸 때마다 학부모 진로 교육, 학부모 교육이라고 썼다가 또 자녀 교육, 자녀 진로 교육이라고 썼다가 굉장히 헷갈려 하다가 드디어 제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녀 진로 교육 강의는 연령대별 자녀 진로 교육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진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지 위주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 진로지도, 연령별 자녀 진로지도 노하우를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뭐 이번 모든 수업, 그죠? 자녀 진로 교육 관련된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우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의 어떤 자녀들의 시기에 관계없이, 자, 어떤 점이 있냐? 어쨌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뭐 교육학 또 아동학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죠.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 시기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할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지도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예,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라고 뭐 하기보단 비교하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이 키울 때 항상 비슷한 또래 아이 친구들 또 친구 부모님들과 같이 또 교류 많이 하시죠. 또 아이들이 실제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있을 때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이제 비교가 되죠. 벌써 아이들의 행동 특성이나 뭘 똑같은 걸 할 때.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각자 개인의 아이들 자신의 특성은 다 다를 수 있고 나이가 같더라도 실제 나이가 같아도 발달 속도나 발달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와 진로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내 아이의 발달 속도, 발달 시기, 그러니까 너무 연령이나 학년만 가지고 아이의 지금 위치를 가늠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아이의 발달 속도. 사실 뭐 생물학적으로도 같은 나이라도 1, 2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11,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시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뭐 키도, 그죠? 성장하는 키나 체중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나이지만 똑같은 학년이지만 차이가 날 때 단순히 뭐 유전적인 아니면 또 뭐 환경적인 특성의 차이라기보다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 시간적인 생물학적인 이제 시간의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가늠을 하시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특성은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영유아기는 여기 뺐죠. 그 이유가 아동기,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 부모님들이 꿈이 뭐니 또 학교나 뭐 그죠 바깥에 손님들 만나도 꿈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이 좀 더 드러나기가 쉬워지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또 뭐 이제 사교육을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학원,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교육을 하다 보면 또 아이의 특성이 잘 이제 관찰될 수 있는데 그런 때 여러분들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시기 어떤 발달 특성 자체 또 아이의 유전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유전적 특성일 수 있어요. 그죠? 얼굴이 뭐 초등학교 때 얼굴이 또 중학교 때 바뀌고 그죠? 성인 됐을 때 또 바뀌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닮은 것 같았는데 얘가 사춘기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빠를 닮아. 그런데 마지막에 성인 되고 나니까 신기하게 예, 삼촌 오히려 아빠보다 뭐 아니면 사촌 그죠?
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나치게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즘에 진로 교육이 사실 10여 년 전부터 수시 전형이 특히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꾸 고등학교 때 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게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우리는 항상 뭔가 사교육도 자꾸 내려가죠. 시기가. 중학교 때도 또 이제 진로를 막 강조하고 진로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도 사실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내려가서 아니 이제 막 세상을 좀 보고 뭔가 처음으로 하나 둘씩 해보기 시작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자꾸 꿈이 뭐니 뭐 장차 어떤 직업을 할래 뭐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그거를 뭐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단 말이죠. 예. 반기문 선생님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성인 돼서 외교관이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안철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세요. 예, 의대 의사가 됐지만 지금 뭐 직업은 뭐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들이 다 부르는 또 S대 의대까지 나오셨는데 그죠? 의사 자격까지 다 갖고 계신데 전혀 다른 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 뭐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 사실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관된 것이 무조건 진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주의하시고 또 아이에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 원칙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흥미적성 이야기할 때 또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특히나 적성, 타고난 소질 같은 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니 뭐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다가 갑자기 뭐 고등학생 돼서 그림 못 그려지는 경우 봤습니다. 못 그리는 경우? 아니면 뭐 어렸을 때 피아노 굉장히 잘 쳤는데 뭐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등한시하다 보면은 실력이 조금은 퇴보할 수는 있지만 잘하던 걸 갑자기 못한다? 그러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론 이제 발달 속도가 정체돼서도 좀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제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릴수록 영유아기 때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만 하세요. 우리 아이가 또 특히나 뭐 건강한지 그죠? 정서적으로 또 그죠? 정서적인 부분이랑 건강에 최대한 신경 쓰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때 또 마찬가지. 그냥 관찰 열심히 하세요. 뭐 중학교 때부터 조금 이제 조금씩 뭐 판단 부모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뭐 아무튼 뭐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바로 뒤에 연령대별 실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일단 자녀의 어떤 지금 현재 연령, 발달 시기 관계없이 기본적인 원칙, 또 진로, 꿈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여러분들 꼭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진로 관련된 자녀 진로 지도 또 진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령대별 자녀 진로 지도 핵심 사항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 뭐 영유아기라고 하면은 뭐 대략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는 진로, 행여 뭐 부모님이 진로 상담사, 진로 전문가라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아이와 교감을 잘 이루면 정서적 교감 특히나 제가 뭐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정서적 교감 잘 이루어주세요. 예. 시간과 에너지 있으면 너무 영유아기 때부터 막 검사 같은 거 시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요즘에는 뭐 거의 뭐 한 어린이집 다닐 나이 한 4, 5세 때부터 막 뭐 이렇게 검사 성격이나 무슨 뭐 지능 그런 검사하는데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꼭 부모님도 이제 근질근질 그래가지고 뭐 애가 어떤지 자꾸 이제 판단하고 아이 위치를 뭐 어디에 이제 놓고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막 후속 뭐 행동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검사까지는 괜찮은데 검사도 안 하셔도 되고 전혀. 예. 어쨌든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잘 이루고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 주십시오. 예, 진로 걱정 마시고, 예. 그리고 뭐 굳이 진로와 관련된 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위주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노는 것 자체가 지능 발달에
어떤 과정이라는 거 전문가, 교육이나 아동학 전문가분들 뭐 이야기 다 들으셨죠? 예, 놀 수 있어야죠. 마음껏. 놀면서 흥미 적성이 또 발달되는 거예요. 신체도 발달되고 오감도 발달되고 본인이 타고난 적성 아직은 뭔진 모르지만 그게 그리기인지 노래인지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그게 진로지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는. 단 특정 영역에서 뭐 아까 얘기한 주로 이제 예체능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남다른 재능을 보일 경우에 관찰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건 정말 혹시 그냥 혹시 하는 말입니다. 예, 저 아이가 처음 막 말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젓가락질하고 다 영재처럼 보이죠. 뭐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나이 때 아이가 처음 하는 거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빨라 보이고 또 신기해 보입니다. 단 영재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영재 전문가 아니면 그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뭐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것 같다면 이제 그림 미술 전문가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아니 뭐 음악이면 음악 전문가, 뭐 수학이면 또 수학 전문가. 예. 근데 이때도 사실은 또 아이들의 특성을 뭐 저희 의사도 병원도 소아청소년과 따로 있죠. 거기를 먼저 간 다음에 뭐 애가 배가 아프면은 외과를 또 갈 수도 있고 뭐 또 이비인후과를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아동기, 영유아기 특히 영유아기 때는 그냥 그 영역의 전문가도 좋지만 가능한 아동의 특성, 아이의 특성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또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걱정돼서 놨습니다. 영재가 아니어도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예, 영재가 꼭 다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영재 아니어도 나중에 가서 중고등학교 때, 뭐 또 고등학교 때 가서 흥미적성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예, 또 대학교 때 성공하는 경우, 뭐 이렇게 그때 발달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초등학생 자녀 진로 지도의 핵심,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뭔가 좀 더 본격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럼 학교에서도 자꾸 이제 좀 더 아이들의 꿈이나 뭐 진로, 검사도 요즘에는 초등학교 가면은 또 거의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 할 겁니다. 또 이제 비교 대상이 자꾸 늘어나죠. 어린이집 유치원 때도 사실 뭐 그렇게 뭔가 학습과 관련된 또 평가가 뭐 있지 않으니까 비교가 잘 안 되다가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발표를 해도 숙제를 해도 글씨를 써도 학교에서 뭐 장기 자랑을 해도 운동회를 해도 비교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 초등학교 시기 뭐 6년이라서 꽤 깁니다. 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뭐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가 사회성을 키우는데 예, 사회성을 키우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게 이제 진로 교육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예,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좋아하거나 잘하는 활동이 발견되면 예, 잘 기억하고 기록해 두세요. 예,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잘 기억하고 기록만 해두세요. 판단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있어요. 사실 6년은 꽤 긴 시간이고 어쨌든 아이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은 이제 연령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뚜렷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학년에서 4학년, 뭐 1학년 때, 1, 2학년 때는 그냥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놀게 해주시고요. 또 사회성. 한 3, 4학년 때는 이것저것 일단 뭐 시켜보세요. 뭐 음악, 미술, 체육 다 좋습니다. 네. 그때는 아직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덜한 시기니까 이것저것 흥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켜보시고 단 부모님이 그냥 좋아하는 걸 꼭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분명히 이것저것 다 시켜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님이 음악을 좋아하면은 뭐 되게 일찍부터 학원 보냅니다. 피아노, 뭐 바이올린. 또 부모님이 또 뭐 체육을 좋아했어. 아니면 뭐 체대가 원래 꿈이었는데 아빠가 아버님이 그 막 아이를 막 데리고 이제 체육 좋아하시니까 뭐 운동하면서 또 막 체육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근데 아이의 흥미나 적성이 꼭 부모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을 꼭 닮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조부모님이나
뭐 외조부모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뭐 사촌과 더 유사한 흥미 적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제가 얼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제가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유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꼭 모든 것을 부모님을 이제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도 지능이나 뭐 성격 이런 것들도 40에서 60%, 0.4에서 0.6 정도 최대 부모님한테 이제 받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머지는 또 뭐 이렇게 좀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유전이긴 하지만 꼭 부모님한테 받는 건 아니다. 숨겨진 인자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대를 건너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5, 6학년이 되면 너무 5, 6학년까지 계속 3학년부터 3, 4, 5, 6 계속 이것저것 시키지만 마시고 조금씩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게 뚜렷해지거나 잘하는 것이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사실 뭐 소질 잘하는 것인데 이게 뭔가 확 보이면은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깊이 있게 5, 6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3, 4학년 때는 미술학원도 보내고 음악학원도 보내고 체육 태권도 학원도 보냈는데 그게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면 5, 6학년 때는 이제 뭐 음악학원, 뭐 바이올린만 집중적으로 시켜보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 운동, 그죠? 축구만 집중적으로 시켜보셔도 되고요. 뭐 요리면 요리. 예. 어쨌든 아이가 가장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그 이제 시기상에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전문적으로. 왜냐면 이때도 아직은 사교육에 부담이 좀 덜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억지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예. 자,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드디어. 예, 이제 3년 예, 중학교. 예, 뭐 지금 벌써 이 그림에도 왼쪽 그림에 지금 뭐 여학생이 안경도 썼고 책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진로 지도, 자녀 진로 교육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좀 안타까운 게 이때 이제 사교육, 공부에 대한 압박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두 가지를 다 잘 지도해 주시면 좋지만 약간은 상충될 수 있어요. 아이가 학업 성취도 좋고 학습에 대한 흥미, 공부에 대한 흥미도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시기부터는 슬슬 이제 공부, 학업에 대한 흥미 또 적성 자체가 구별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만 성적만 좋으면 일단 뭐 진로 측면에서 다 지원해 주시고 뭐가 된다고 해도 막 뭐 좋아하시죠. 기대감이 충만하시죠. 근데 이제 아이가 학업이 자꾸 부진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면은 얘는 이제 나중에 뭘 시켜야 될까, 뭐 뭘 해도 이제 잘 못할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기에는 본격적인 진로 교육을 시작을 하되,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 중학교 때도 가능한 좀 놀게 흥미, 적성,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좀 최대한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진로 교육은 시작은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진학이란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교를 이제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 사춘기 시기를 이것도 아이마다 달라요. 사춘기가 좀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획일화하지 마시고 내 아이, 우리 자녀의 사춘기 시기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발 괜찮습니다. 이때 중학교 때까지 뭐 진로 뚜렷하지 않다고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로 설계와 꾸준한 진로 활동, 이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흥미 적성이 자꾸 뚜렷해지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련된 직업 탐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은 중3이 돼서도 이제 학교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또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진로 상담 전문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자꾸 뭐 자기소개서도 써보라고 하고 워크넷인가요? 아니 저기 예. 그 교육부에서 만든 그 네트워크 있죠. 커리어넷? 거기에 이제 뭐 기재를 하게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기재를 뭔가 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 상담해 보면 저는 아직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좋아하는 게 뚜렷해도 정상, 좋아하는 게 애매해도 정상, 좋아하는 게 전혀 없어도 정상. 단 중요한 부분 기억 잘 주목하세요. 아이가 직업 탐구를 다양한 흥미 대상을 충분히 알아보고 접해보고 경험해보고도 흥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직업 탐구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진로에 대한 확신이 흥미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 학교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뭐 지금 중학생 아이가 직업 탐구를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뭐 인터넷에서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검색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직업 관련 자료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기에는 좀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건 좀 학교에서 또 같이 직업 탐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흥미가 없다고 해도 사실은 흥미 대상을 잘 몰라서 없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경우죠. 자,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이 전문 진로 상담, 뭐 유료 상담일 수도 있고, 뭐 전문가를 통한 어쨌든 상담을 뜻해요. 그런 검사, 뭐 유료 검사 같은 거를 이제 문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진로 상담을 전문가의 진로 상담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뭐 상담할 때 뭐 중1 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막 상담 문의하는 또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때는 그냥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중2 2학기 정도 여름방학 빠른 중2 여름방학이나 중3 초에 오시면 됩니다. 중학생을 위한 어떤 진로 검사나 진로 상담은 그렇게 저는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은 뭐 무조건 다 빠를수록 좋은 게 어떤 그런 검사 도구나 또 어떤 상담의 어떤 체계는 중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중학생 상담이나 중학생용 검사는. 근데 중1은 사실은 중1 1학기 특히나 그때는 중학생이라고 하지만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교 들어간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중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시기 또 그런 학교 내에서 진로 교육을 받은 다음인 중2 2학기, 이제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이나 중3 1학기 정도의 진로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시면 제일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기고요. 단 학습 부진이 너무 심하거나 얘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 꽤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더니 얘가 그죠? 공부를 너무 안 해. 근데 공부를 안 할 경우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런 이제 상황일 때는 뭐 중1, 1학년 뭐 말이든 2학년 1학기든 상관없습니다. 네. 진로 상담을 통해서도 아이가 내가 이런 쪽에 흥미 적성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고, 뭐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좀 일반고가 아닌 특수고를 진학할 것이 거의 좀 확실한 경우 또 아니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는 중3 전에 그러니까 중2 때 상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특수고는 또 입시 준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진로를 조금 더 미리 정해야 이제 입학, 고등학교 입학 좀 특수고 입학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은 고등학생. 예, 예, 이제 뭐 아주 정말 키도 많이 컸네요. 예, 좋습니다. 자, 고등학생인 자녀 두신 분들은 진로지도, 진로교육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이제 정말 입시가 코앞이죠. 흥미적성이 뚜렷하지 않아도, 고등학생이 됐는데 흥미적성이 뚜렷하지 않아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1차적인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죠? 중학교 때랑 또 달라요. 제가 뭐 사실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좋아하는 게 뚜렷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입시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 또 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직업을 갖는다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1차적인 진로 결정을 최선은 아니더라 차선의 진로를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이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정을 1차적인 1단계 결정은 해야 된다. 좀 자녀에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대학 전공을 정하기 전에 진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전형, 그 대입 전형이 많이 바뀌면서 다양해지면서 진로 교육도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진로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 결정 학교에서도 지도를 잘 해주시는 편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아직도 대학생들을 제가 실제로 또 상담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내가 이 전공을 택해도 뭐 이런 직업들 다 이제 취업이 될 줄 알았어요. 또 자격 요건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홈페이지 과별로 가면은 대부분 뭐 다, 예, 뭐 우리 전공을 하면 뭐 교사, 공무원, 예, 일반 회사원, 또 연구원 다 뭐 진로를 간다.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어떤 전공이 우리 전공은 뭐 죄송하지만 진로가 뭐 이러려는 것밖에 못 합니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정하고 그 직업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죠? 그 직업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공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전공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운이 좋으면 바뀌어도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전공 자체가 내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학생들이 후회를 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진로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잘 실수하지 않도록.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걸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아무래도 진학 쪽에 전문성이 더 있고, 아예 뭐 대학교 입학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선생님들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쨌든 자녀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진로를 정할 때도 숲과 나무, 너무 특정한 면만 가지고 직업을 막 좋다,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두루두루 전체와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와 미래, 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앞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미래를 잘 볼 수 있,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냥 현재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장에 그냥 요즘에 뭐 뜨는 그 뭐 이렇게 좀 연봉이 높은 직업. 예.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미래 직업이 많이 변한다, 그런 거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업도 직업에 대한 수요가 변동이 급격하게 오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예 흥미적성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미래의 좀 직업적인 가치나 직업적인 성취, 아예 직업 가치관에 크게 이제 상충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는 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수시 전형을 생각하는 경우 정시가 아닌, 당연히 진로 설계 중요하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요즘에 또 최근에 뭐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좀 줄면서 약간 이게 뭐 또 간과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진로 설계는 중요해요. 고등학생은 정시로 가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전공을 정하기 전 진로를 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 진로 설계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다. 어쨌든 1차적인 진로 차선이라도 직업을 정해야 된다. 꼭 그렇게 잊지 마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흥미적성에 대한 확신이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 돼서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진로 검사 및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뭐 중학교 때보다 더 좋겠죠. 그죠? 예. 전문가 상담은 뭐 학교에 이제 일단은 전문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좀 뭔가 모호하거나 답이 안 나올 때는 뭐 좀 뭐 이렇게 유료 상담이든 뭐 제가 뭐 청소년 무료 상담이 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취업을 위한 취업 상담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능한 좀 전문가 상담을 좀 잘 찾아보시고, 또 뭐 직업이 어느 정도 정해질 때는 그 직업 종사자분의 또 이렇게 조언을 듣는 것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 괜찮겠죠. 꼭 여기서 전문가는 상담 전문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좀 찾아주시고 권장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한시름 놓으셨죠. 예, 6년, 1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고생하셨는데, 자,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또 어쨌든 진로 또 지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대학생이 돼서도 흥미적성 확신이 없어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대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그냥 알아서 자녀가 대학생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 예.
제발 플리즈. 예,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공부도 당연히 대학생 자녀 뭐 공부 뭐 학점 관리 그런 거 부모님들이 옆에서 뭐 도와주세요?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 진로 자기가 졸업하고 평생 해야 될 평생 직업 결정 스스로 해야 되겠죠. 단, 뭐 자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도와주시고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직업 탐구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녀가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좀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부분 당연히 좋고요. 다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지 마시라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모님이 자꾸 좋아하는 직업을 자꾸 권하고 그냥 무조건 아예 흥미적성은 무시하고 그죠?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단 늦어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만약에 4년제 대학 들어간 경우에 3학년 때까지는 진로 설정이 돼야 진로 결정이 돼야 취업 준비를 또 3, 4학년 때 제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녀에게 꼭 좀 주지시켜 주세요. 너 취업 준비 요즘에 다 뭐 취업 어려운 거 잘 알 텐데 제때 제대로 취업 준비하려면 진로는 3학년 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직저직 진로학교에서 신재 선생님이 그러더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제가 뭐 대학교에서도 강의 정말 오랫동안 했고 저한테 상담하는 학생도 많거든요. 예.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뭐 사실 자녀 진로 교육 뭐 대학교 때까지 부모님들 하실 거 없다고 그랬죠 제가 방금. 그래서 이제 오늘 앞으로의 또 자녀 진로 교육은 주로 아동기 청소년기 특히 청소년기 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요. 끝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부모님들이 좀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앞에서도 제가 부분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하니까. 학창 시절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아이의 꿈이나 진로는 뭐 희망 직업 그런 것들은 주로 부모님들의 성향, 부모님들 가치관, 부모님들이 평소에 뭘 좋아하고 또 뭘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부모님의 직업, 뭐 이건 당연하죠. 부모님의 직업, 또 학교, 선생님 등 아이들에게 밀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쉬우므로 자녀의 선호, 흥미나 적성, 자녀의 선호가 충분한 확신과 스스로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저희 특히나 아동들이 이제 그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직업을 또 자기 희망 직업으로 연관시켜서 꿈을 쓰는 경우가 많죠. 또 선생님, 재밌는 게 예나 지금이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또 아이한테도 들었는데, 친구들, 뭐, 이렇게 진로 얘기하다가, 아이들 선생님이 꾸민 애들이 많아요, 아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 때도 그랬어. 왜냐,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제대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부모님 직업이랑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근데 부모님 직업도 사실 뭐 부모님 직장에 아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교사라는 직업을 아이들이 가장 청소년기 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사가 꿈인 경우가 많겠죠. 뭐 3년 내내, 6년 내내 안 좋은 선생님만 담임 선생님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또 특히나 그 중에서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음악 선생님, 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나도 선생님이란 직업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다양해요. 천직이 교사인 분들만 좀 교사를 하시면 좋은데, 예,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의 선호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수 있다. 스스로의 확신과 스스로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부모님들도 자꾸, 야, 이런 직업이 좋대, 이런 직업이 좋대, 자꾸 얘기하시면 또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운동선수들 중에 부모님도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 같은 이제 운동선수가 됐다가 사실은 적성이 부모님만큼 안 돼서 체대를 진학한 후에 또 진로를 프로 선수가 이제 못 되는 거죠. 프로를 포기하거나 전혀 다른 직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죠. 또 다른 흥미 적성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 부모가 아이를 보는 시각이 오히려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오랜 시간 또 가장 가까이서 관찰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의 흥미 적성에 대한 판단이나 확신이 뚜렷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도 자신의 또 특성,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인지하는 정도, 자신의 또 흥미 적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도 음악 얘기 잠깐 했지만 부모님이 이쪽은 이 아이의 집은 부모님이 엄마 아빠 다 음악을 되게 싫어하셔. 관심 좀 없어. 예. 뭐 가요나 가끔 좀 들으시고 뭐 클래식 재즈 뭐 이런 뭐 음악을 별로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아이가 음악에 좀 소질이나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되게 간과하거나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뭐 그 미술도 마찬가지. 사실 뭐 음악을 싫어하는 분은 없으니까 뭐 미술이나 특히나 뭐 체육, 뭐 과학 이런 데 흥미적성 있는 경우 부모님이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그래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 외에 선생님이 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을 좀 결과를 좀 청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상담사 뭐 관점에서 아이의 흥미적성이 부모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학창시절 아동기 청소년기 때 흥미나 성격 적성은 제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소질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발달 속도가 좀 이제 느려질 수 있지만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부모님들의 태도를 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뭐 빠트리고 이렇게 털털한데 뭐 너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너는 내가 볼 때 그쪽은 소질이 없어. 근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종사하는 직업이라면 뭐 그쪽에 전문가시면 나머지 직업 저희가 12,000개의 직업이 대충 있는데 우리나라 공식 직업이 12,000분의 1만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 직업에 대해서 나머지 19,000 죄송합니다. 11,999개의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착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도 막 뭐 이제 주변에 뭐 친구도 뭐 그죠? 여러 뭐 직장에서 뭐 들은 얘기 가지고 아이들한테 마치 자기가 그쪽 직업 전문가인 것처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래서 너는 이쪽 직업은 안 돼. 흥미 적성이 뭐 안 맞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 저 솔직히 그런 부분들 가끔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다 뭐 언젠가 이번 자녀 진로 교육 시리즈 중에 이제 그 실제 상담 사례 좀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제가 화가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빡치게 정말 화가 난 저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막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마다 막 열변을 통하는데 예, 아무튼 결정론적인 태도로 조언하는 것 주의해 주세요. 예. 예. 이렇게 오늘은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 진로 교육에 있어서 발달 시기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지와 또 주의해야 될 사항,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녀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